자, 소멸시효 5년짜리 한 3가지 정도만 아십시오. 자, 첫 번째가 기초연금이란 게 있어요. 기초연금법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의 장애인연금.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에 보면 분할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혼했을 경우에 이제 그 배우자 것을 균분해서 받는 건데, 자, 분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법상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법상 있는 거고, 자, 여기는 기초연금법상 있는 것이죠.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지금 제가 쓴 게 뭐냐면 소멸시효예요. 5년 안에는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요 3가지 정도는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여기 분할연금 있잖아요. 분할연금이 원래 3년이었습니다. 3년에서 최근에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네요. 자, 이제 장애인연금 들어갑니다. 법조문이 비슷할 거예요. 수급권자의 범위 들어갑니다. 수급권자는 동그라미 1, 18세 이상 연령을 보고요. 동그라미 2, 중증장애인이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3,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데 기초연금하고 똑같아요. 2017년 기준 산정 기준액을 보면 단독 가구가 119만 원, 그 다음에 부부가구일 때 190만 4천 원이 됩니다. 적용기간도 똑같아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고요.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 70%,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얼마를 써야 돼요? 50X 쓰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 3, 4 묶어요. 못 받는 경우라고 쓰세요. 1, 2, 3, 4 묶어서 못 받는 경우입니다. 1번 누구죠? 공무원. 누구죠? 사립학 교직원. 2번 누구죠? 군인. 3번 누구죠? 별정우체국 직원. 4번 국민연금과 직역퇴직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가로 직역퇴직 기간이 몇 년? 10년 이상. 10년 이상인 경우 가로 닫고요. 경우에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이제 이런 경우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넣어요.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교직원, 그 다음 군인, 그 다음에요. 네, 별정우체국 직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같이 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넣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연금 타는 거니까, 갈아타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은 직역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2번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입니다. 이 장애인연금은요, 기초급여 하는 것과 부가급여를 같이 줍니다. 자,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가 되고요.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동그라미, 추가로 더 준다 그래서 부가급여를 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 전부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가 됩니다. 자, 기초급여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애인연금 할 때 이걸 먼저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니까 기초급여 플러스 부가급여가 돼요. 기초연금에는 부가급여란 게 없었잖아요. 근데 중증장애인 이분에게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나가는데 이 부가급여는 월 얼마 해서 드리는 거예요. 월정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시행규칙에 다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또는 수급자냐 수급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기초급여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기초연금에서 했던 기준연금액을 말해요. 20만 원이 좀 넘은 거 있죠?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기준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연금에서 받는 분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었어요. 그랬죠? 기초연금에 기준연금액이 있었잖아요. 이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법상 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요, 기초급여가 안 나가겠죠. 이거 왜요? 중복급여니까 안 나가게 됩니다. 계속할게요. 거기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기초급여액을 볼게요. 기초급여의 금액, 기초급여액이라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의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게 됩니다. 2번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로 기초급여액으로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기초급여액이 된다. 세 번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동그라미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서 20%와 감액한 금액을 주게 되고요. 소득 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요. 수급권자 중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끊어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쓰시면 돼요. 중복급여 제한입니다. 중복급여 제한이라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법률을 보면서 느낀 점 있죠? 좀 유사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액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고 장애인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공공부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하고 비교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공통사항이니까 좀 이따가 쓸게요. 자, 이상이면서 이거는 중증장애인이어야 돼요. 중증장애인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는 소득인정액을 따져요. 소득인정액을 따지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액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선정기준액 혼자 사실 때는 119만 원, 두 분이 사실 때는 190만 4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커야 돼요? 어떤 게 커야 되죠? 네, 선정기준액이 커야죠. 그래야 소득이 적으시구나 이해되니까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하는 거, 이걸 이하라고 표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까지 쭉 볼 때 부양의무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는 70%가 수급 가능하도록 결정하라 그랬어요.